스루프 타임즈 2023년 4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시는 게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보, 윤, 4.19 열사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사기꾼의 농락 안돼. 중앙일보 한지혜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 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저희는 많이 봐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기 세계 곳곳이라고 했으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이걸 간접적으로 야권을 공격한 것으로도 저는 이해를 하게 되네요. 당연히. 이어 지금 세계는 허위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이런 것들이 진실과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기반해야 하는 민주주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달 후에 윤 정부는 5.16 군사혁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문 정부 내 5월 16일은 어떠한 언급도 없이 그냥 넘어갔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발 독재라는 이름 하에 써 있는 게 뭐 중국에다가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 사실상 5.16이 구테타죠. 그걸 혁명으로 부르는 건데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박정희 정권 시절 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는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 발전의 기초는 5.16 군사혁명 세력들이 만들어낸 건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거기에서 형성된 기득권 세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을 운동권이나 진보 좌파적인 사람들은 그게 정경유착이 돼가지고 기득 세력으로서 고착화된 나라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공약을 했고 또 정권도 쟁취를 했는데 그래서 전부 다 재벌을 다 죽였냐 그러면 다 이용해 먹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국민들한테 표를 얻기 위한 방법론으로 썼던 거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4.19 의거 날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 북위협 대응위의 초고성능 무기 개발 이런 뉴스가 조선비즈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나온 것은 로이터 통신을 인용을 했습니다. 4월 18일 날 로이터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뒤늦게 이제 우리가 인용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남북 관계에 보여주기식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이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초고성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이겠죠. 또 일본이 동참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한미일 뭐 공조 이런 거 이전에 강력한 핵 공격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나토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준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핵 보유는 아니겠죠. 미국의 핵을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이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윤 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 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도 고려한다라고 윤 18일로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상황 고려해 가장 적절한 조치 취할 것, 무기 지원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이번에 처음이다. 이렇게 해서 로이터 통신에 보도한 내용을 인용을 헤럴드 경제에서 했어요. 그런데 다음 장에서 좀 소개할 예정인데, 한국 언론들은 대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그 국내 언론들이 매우 친중 언론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윤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어떤 뉴스가 보도되는데 제한적인 그런 거에 막혀 있다, 이렇게라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대만 얘기를 이 외국 뉴스에서 중국이 접한다 그러면 또 어떤 공격을 할지 자목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가 야후에서 로이터, 김소영, 박주민, 신현희 우리나라 출신 기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단 얘기인데, 군사지원 우크라이나에 그거 한번 얘기 나왔고, 그 명분은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당시 국제사원의 지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아까 이 강력한 무기 개발은 초고성능 고출력 무기를 개발을 할 것이라고 또 하는 것도, 여기까지는 이제 국내 언론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중국과 미국이 경쟁 관계에 대해 윤은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뭐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나 대만 해협의 긴장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윤은 결국 이러한 긴장은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한국의 입장을 공공연히 인터뷰에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 간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한국 전쟁이나 이 남북한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한반도의 그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의 문제가 전 세계적인 문제다 하는 거죠. 세상이 다 넓어지고 그러는 관계로 현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거기 지역 전쟁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세계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중요한 국지전이 일어나더라도 국지전에 국한하는 게 이제는 아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국지전이 일어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고, 대만도 그러한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쟁이 발발하지 않기 위해서, 전쟁 억제력을 위해서 우리가 군비 확장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러는 거지,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북한 애들은 요즘에 또 북한은 북한 애들대로 자기네들도 억지력을 얘기하고, 좋다 이게 억지력으로 해서 좀 해 나간다 하는 얘기인데, 이런 뉴스가 중국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되받아칠지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합니다. 한국 언론 그 메인 뉴스에 어떤 물론 나온 데도 있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못 찾았지만은 그 주류 언론 쪽에서 나온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세계 평화보다 급속, 경제 손실도 엄청나다. 정부 보고서 연합뉴스 일본판인데요. 자관 이런 것 때문에 뭐 자관 경제적 손실이 많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보고서는 유엔 기후 협약 사무국에 제출하기 위해서 작성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하는 그런 활동도 앞으로 할 거고 협조를
계속 할 거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냥 요거 뭐 상징적인 4월 19일 날 이런 뉴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추운 독재의 계절에서 따뜻한 초여름 계절을 상징하는 4.19 날에 이런 뉴스, 개나리와 벚꽃이 동시에 만개한 그런 사진이 나왔네요. 표적형에 다가며 탕탕 한미 해병대 올킬 사격 영상 공개. 조선일보 노석저 기사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 해병대에 이게 그 훈련장 이름이 로드리게스 훈련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에 온 미 해병대 하이마스라는 해병대가 그 매우 유명한 해병대인 모양인데, 이게 훈련 연습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미 현대기아차 EV세액 공제 자격 박탈. 코리아 헤럴드 변해진 뉴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미국 거만 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빠지고 일본 빠지고 딴 데 다 빠지고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는 결국 미국 전기 자동차만 보조금, 한국, EU, 일본차 모두 제외됐다. 이렇게 됐는데 개별 국가들이 이거를, 근데 한국 정부는 그 충격은 그리 세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진실된 정보가 뭔지, 팩트가 뭔지 아직 그 불명한데, 두고 보죠. 어떻게 될지. 이건 두고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자국 이기주의 이따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좀 언급을 했었고요. 이러다 다 주고 전기요금 인상 미루는 정부 향해 전기산업계 결단 촉구. 잠깐, 한전이 적자다 보니까 그 전기 관련 단체들이 한전에서 무슨 발주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굶게 생겼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라고 이름을 명명했는데, 이런 게 계속 줄면은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는 등 국내 전력 개통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정부를 협박을 하네요. 그 전기 관련 단체들이. 자,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해야 된다, 이런 논리하고, 글쎄요, 그 한전이 살아야, 그러니까 그 인상 요인이 있었을 때 그때 올렸어야지. 그 정치 말하자면은 그 정치 목적 때문에 다음 정권이 독박을 쓰게 만드는 이런 그 책임이 없는, 스킨 인 더 게임에 정신이 없는 그런 정권을 맡았던 그 국가의 리더가 과연 리더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현 정부가 전 정권을 탓하는 것은 1년 정도면은 뭐 수용을 하겠는데, 이제 그 5월 달이 되면은 이제 그 1년이 되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현 상태를 보고서 미래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를 바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허구한 그전 정권 탓을 하면은 똑같은 못난이가 되기는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명한 덕신하우징 회장, 이 정도면 되겠지, 만족해서는 안 돼, 사업가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죠. 뭐 인터뷰 기사인데, 이게 그 천장에 붙이는 데크 플레이트라는 후발주자가 업계 1위가 돼가지고 참 이 말하자면 입지전적인 그 인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덕신이라고 하는 지명이 또 제가 이 울산에서 일했던 때 그 사택이 많이 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덕신면인가? 아니, 뭐 잠깐 그런 데가 있어요. 네. 어,
뭐 이름은 좋죠. 덕덕자, 믿을 신자. 그래서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고객 우선주의,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 된다. 이런 것이 배웠다 그러고, 사장이 같이 영업을 하면서 자기가 독립하기 전에 어떻게 고객을 대하느냐에 따라 물건을 살지 말지 결정하기 때문에 고객 제일주의를 일찍 몸으로 직접 체득한 셈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 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 만족을, 저도 품질 경영을 시스템을 해본 사람으로서 이 말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이죠. G7 외교관들은 중국, 북한, 러시아 침략을 거부한다. 뭐 자관 이번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어쨌든 성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본이 5월 달에 G7 히로시마에서 열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의제 같은 거를 서로 정리해 가지고, 사실 G7이 만났을 때는 그냥 인사들 하고 협의 다 끝난 거 서로 합의하는 거 이런 정도고, 실무는 이렇게 외무장관들이 미리미리 좀 하고, 이 G7 이번 회의 때 윤 대통령이 초청을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신비로운 소용돌이를 보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건 아니다. 그래서 설명한 거에 의하면은 나선형은 엔진 배기가스 속의 수증기가 높은 고도에서 얼어서 햇빛을 받아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스페이스 X는 이 임무가 큐비셋, 마이크로셋, 호스트 페로이드, 궤도 이송 차량을 포함한 51개의 우주선을 실었다고 말했다. 야, 이게 뭐가 복잡한, 한번 올라가는데 이것저것 많이 올리는 모양이네요. 올해 초 하와이 상공에 비슷한 흰색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으며, 관계자들은 이 사례가 위성 배치를 포함한 스페이스 X 임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지. 이 회색, 이 소용돌이, 신비로운 소용돌이가 여기 한 군데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쫙 왔다리 갔다리 했던 동영상을 봤거든요. 참 이상한 현상이다.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란 말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제 세계적 격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문제는 아프리카이다. 주지 않고 문제는 아프리카이다. 전 세계 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블랑코 밀라노 비치가 단언했다. 7 바뀐다. 이게 7이 뭔지 모르겠네. 에라돗이라는 데서 했는데, 그 중간 제목만 읽어볼게요. 백신 배분에서 노골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그렇게 됐고, 2035년 세계 지도는 아프리카로 도배로 바뀐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유엔 헌장 위반은 예전에는 미국이 한 적이 있다. 이라크 침공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자국이 유엔 헌장에 위반을 하고도 이번에는 누군가 다른 나라가 위반했을 때 세상 사람들에게 뒤로 돌아 하고 그 위반을 공격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행동에는 일정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거, 이런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냉전이 끝나고 30년 이상 동안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등 최소한의 규칙이 지켜지기 같은 국제구조를 만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국제통화기금이며 세계은행인 중국에서조차도 거대 경제권 구상,
1대1로를 내걸고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1대1로 구상을 흉내내듯 아프리카 투자를 도모하며 아프리카의 원조도 추진할 것입니다. 요거 올 초 뉴스인가 그 바이든이 아프리카 그 각국의 영상들을 미국에 초청해서 아주 그냥 그 대단히 행사를 한 적이 있고, 중국 또한 작년엔가 또 그런 아프리카 그 영상들을 초청해 가지고 또 그런 행사를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중국이 경제 발전하고 인구 감소, 그리고 인도도 더 발전하면 인구 감소가 이제까지 경험 법칙에 따르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이제 향후 이 세계 지도를 도배할 텐데, 아프리카 경제를 발전시켜야 세계 인구 자연 감소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인구도 되게 증가할 거로 보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근데 그런 걸 떠나서라도 경제가 요즘은 발전을 안 해도 애를 낳는데요. 이게 왜 또 어떤 영향이냐, 누구한테 얘기해 보니까 옛날 그 통신이 발전 안 됐던 시대, 인터넷이나 이런 데가 발전이 안 된 그런 때에는 저 도발개발국이나 저 개발국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를 잘 접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저 개발국가에서도 그런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쉽게 접하고 세계 돌아가는 풍물을 보면서 눈높이들이 다 높아져 가지고 웬만하면은 저 개발 국가에서도 요즘 인구가 그렇게 많이 안 된다. 인도가 중국 인구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또 젊은 층 인구도 많고, 그러나 어떤 이 상한점은 곧 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2035년의 세계 지도는 아프리카 경제권으로 도배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만큼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이거하고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진출은 허구헌날 무슨 자선단체나 무슨 봉사단체가 가서 무슨 뭐 유니세프 뭐 이런 거에서 깡마른 흑인 애들 뭐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따위 방송이나 하고 자빠졌는데, 일본 측 이번에 나온 뉴스를 보면은 수단 무력 충돌 일본인 대피를 위한 자위대 비행기 파견을 준비, 마츠노 관방장관이 아프리카의 수단으로 이어지는 국군과 민병대의 전투를 받고 정부는 자위대 비행기를 파견했으며 60명의 재료 동포 등 수송에 해당하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식 말을 한국말로 직역을 하다 보니까 AI가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후 2시 전에 긴급회의를 열었다. 마츠노 관방장관은 내각 위기관리 감독을 톱으로 하는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방인의, 여기에서 방인이라는 게 뭐 그쪽 쓰는 용어겠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해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NGO와 직하 관계자 등 약 60명의 재류 동포를 수송하기 위한 자유대 비행기 파견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이 일본도 NGO 단체도 많이 가 있고, 직하는 어떤 단체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재팬 뭐로 좀 나가겠죠. 이렇게 되는데, 한국은 수단에 비즈니스 등 한국인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우리나라도 뭐 NGO 단체 또 종교 단체 뭐 이런 쪽도 나가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비즈니스 쪽으로 많이 나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2040년에는 인구의 절반이 독신자가 되었고 앞으로 확실히 돌아온다. 초솔로 사회의 현실. 아라카와 하즈 히사라는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했는데, 꽤 긴 페이지인데 중간 제목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령자 이상으로 독신자가 늘고 있다. 장래 기혼자와 독신자는 거의 반반이다.
육아 지원을 해도 아이는 늘지 않는다. 미혼화, 소모화, 이 소모화가 개인화 같은 뜻으로 쓰는 것 같아요. 고령자의 다사화는 멈출 수 없다. 다사화는 잘 모르겠고, 솔리드 사회로부터 리퀴드 사회로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던 종신고용은 이미 무너지고 있지만 가족 또한 종신가족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있는 장소니까 거처 장소만 있으면 안심할 수 있느냐. 토지, 노동, 자본의 새로운 조합이 요구되고 있다. 기본 자본주의의 세 가지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라고 했다면은 이 새로운 조합이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조합이 되어야 되는 건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일한 거처가 아니라 복수의 출장소를 늘린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유목민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본에는 세습 정치인이 많아 어깨의 변신이 적은 근본 이유는 뭐냐? 그래가지고 이것도 긴 장문의 뉴스인데 소제목만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쭉 읽어 보시고요. 왜 세습 정치인이 많아졌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실력자들이 그 정치의 그 환멸을 느껴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실력 없는 놈들이 세습이 된 본질이 아니겠느냐. 여기에서 굳이 비꼬는 말투로 말하면 현재 일본 정계는 세이케이 대학, 세이조 대학, 가쿠슈인 대학이나 유치사에서 개요에 들어간다. 세습 도련님 아가씨가 판치고 있다. 그리고 외부 진입 사업자는 회사나 부처에서 출세 못하고 말하자면은 그 왕따 된 놈들이 거꾸로 그 정치 입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도쿄대학, 교토대학을 졸업한 관료가 그래서 지탱하는 것이다. 이 구도는 역학력 사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일본 정치인들의 예를 들어서 그 학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스꽝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세습화된 것 같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그 대신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습 체질 바꾸려고 했더니 칠드런이 폭주하더라. 그러니까 일선 의원들만 대거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선거 때는 또 다 떨어지고 또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노땅들은 안 없어지면서 그 늙은 정치인들은 세습 체질 바꾸려고 한다고 해서 겉으로는 바꾼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우리나라 그 정치 국회의원들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진짜 실력자도 있겠지만은 국회의원 된 그 놈들 중에서 그 범죄자 않은 놈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도 많이 진 놈들이 이제 그 자기 신분 세탁하냐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도 그 50도 100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형 하이퍼루프의 청사진, 정부가 연구에 관한 공고, 코리아 웨이브에서 자관 이 기차를 하이퍼루프형으로 진공 형태로 아주 초고속으로 하는 연구 공고가 나왔다는 이런 얘기네요. 70대의 대부분은 팔팔했다. 진짜 건강 수명을 알면 나이를 먹는 게 두렵지 않아. 와다 히데키 정신과 의사가 했는데 진짜 건강 수명은 남녀 모두 80세 이상, 남성은 82세, 여성은 85세까지는 간호가 필요 없는 건강할 수 있다. 인간의 육체는 생각만큼 지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정신과 의사가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에서 그 정신이 스스로 내가 그 꼰대니 늑다리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안 되고 건강하게 그냥 살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내용 같기도 해요. 왜 우리가 바다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 해가지고 아주 저는 이렇게 큰 새로운 어떤 신선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 글을 읽어봤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한반도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바다는 저는 잘 모릅니다. 새로운 시각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일이 읽는다기보다도 필요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 가지고 바다가 주는 우리한테 그 정의를 이 사람이 열 몇 가지로 이안 우비나라는 사람인데 무법자 해양 프로젝트 투고자인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다에 대한 정의를 해나가는데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 다 정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나가고 있어요. 대박이라는 게 영어로 뭐였는지 전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마지막에 15번 바다는 기회야. 요게 이제 결론 같은 거 같아요. 단순히 지하세계가 아니라 바다는 불가능한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지닌 곳이다.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상징한다. 바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리사욕보다 공동의 이익을 찾고 공해 관리를 위해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최근에 유엔 생물 다양성 조약 이런 것도 한 걸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데 사실은 세계를 제패하려고 그러면은 옛날에는 대륙이지만은 요즘은 이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정치 지정학적으로는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우리나라가 무역을 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해상 항로 패권을 보호 아래서 사실상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잘못 가가지고 해적선 이런 거에 민간 화물선은 무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하게 돼 있어가지고 옛날 그 식민지 시대 무역선은 모두 그 무장한 그 범선이었죠. 그래서 그 해적 영화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은 해적의 이 무장 수준도 어마어마하고 또 나라 것도 그렇지만 영국은 뭐 스스로 지들이 해적질도 하고 원래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큰 나라니까 어쨌든 그 지구 3분의 2가 바다인데 이 바다의 패권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를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 바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면서 우리나라가 우리가 삼면이 바다면서 여러 가지 해산물, 해초 이런 거에 서로 영양을 우리가 섭취하면서 또 갯벌이 또 우리나라가 많고 그것은 이제 해변이지 이제 바다는 또 바다에서도 김양식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나라 밖에 이 공해상의 뭐 이 바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